이번 시간에는 연속 확률 분포의 정규 분포와 지수 분포에 대한 예를 엑셀에서 풀어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 시험의 평균 점수가 80점, 표준 편차가 5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를 이룬다. 이 정규 분포라고 이미 확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 자체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상위 10%만이 A학점을 받는데, 그렇다면 A학점을 받기 위한 이 최저 점수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평균은 80이라는 얘기고요. 표준 편차는 5점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통계학을 할 때도 말씀드릴 때 기호에 대해서 조심하다 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러한 뮤와 시그마로 표현되는 거, 이것은 바로 모집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표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이러한 기호를 썼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지금 상위 10%라는 그 기준을 보면 우리가 정규 분포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 놓고요. 여기 가운데가 80이라는 얘기고, 뭐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를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1시그마니까 뭐 85점이 되겠네요. 85점. 그 다음에 여기는 90점, 여기는 95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표현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85, 90 이게 되느냐?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x라는 것의 위치를 명확하게 볼 때요. 이 평균이 80이죠. 그러니까 뮤에 플러스 k배, 요 k배라는 게 지금 여기 1시그마, 요 1, 2시그마, 3시그마라고 하는 요 숫자, 요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표준 편차 이렇게 들어가서 1일 때 표준 편차 5가 되니까 당연히 85가 되고요. 두 번째 위치, 여기 2시그마 위치는 당연히 90이 되고 95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위 10%만이 A 학점을 받는데 그 상위 10%의 위치가 어디가 될 것이냐입니다. 상위 10%의 위치가 찾아야겠죠. 어느 위치가, 즉 상위 10%라는 건 이쪽 방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상위 10% 위치가 어디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포함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상위 10% 포함되는 요 부분 면적, 이 면적이 10%가 되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요 반대 요쪽이 90%가 되고, 요쪽 방향으로 해서 10%가 되는 위치, 이 면적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만 요 X에 해당하는 요 위치가 바로 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률 10%가 되는 곳에 요 값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1, 2, 3이라고 했던 이게 얼마가 되는지를 찾으면 말 그대로 여기에다가 그 값을 집어 넣으면 x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엑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에서는 정규 분포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 함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DIST는
지난 앞 시간에 이항분포 했던 것을 생각하시면 뭐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이 NORM DIS는 X값을 알면 거기까지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인버스는 확률을 알면 거기에 해당하는 X값을 알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위에 두 개는 일반적인 정규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 자체가 뭐 아주 다양하죠. 평균이나 표준 편차가. 그래서 모수로 들어가는 평균과 분산이 뭐 굉장히 다양할 때 요 노멀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s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에 사용되는 함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도 어차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그러니까 분산도 1, 표준 편차 당연히 1이겠죠. 그것이 이제 표준 정규 분포인데, 요 두 개로 그냥 사용을 해도 됩니다. 어차피 뭐 평균값하고 입력하는 거 똑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뭐 하나 문제를 앞서 우리가 봤던 문제를 하기 전에 이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x값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x값을 100이고 평균이 80에 표준 편차를 10이라고 그냥 임의대로 지금 저는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은 80, 표준 편차 5라고 하고요. x값을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것을 누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커뮬레이티브의 값으로 선택을 하고요. 이걸 만약 true라고 한다 그러면 100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100까지 누적된 것에 대한 확률이 값이 계산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거는 평균이 80이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이었는데 x의 값을 110이라고 한 겁니다. x의 값을. 그래서 그것까지의 누적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누적. 이렇게 보시면 이게 0.97725가 나온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것을 이제 반대로 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버스 부분인데요. 그래서 노멀 인버스 펑션을 선택을 하고 IMV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요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0.97725라고 이제 확률을 넣는 겁니다. 인버스는 확률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입력을 하면 그때의 x값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80을 넣고 표준 편차를 10이라고 딱 하면 지금 요 x값 우리가 입력했던 요 x 100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NORM DIST로 하는 거는 내가 x값을 알고 있을 때 확률을 누적으로 계산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버스는 확률을 알고 있을 때 x값이 얼마인지를 알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알고 있는 확률이라는 건 누적 확률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x까지의 누적해서 계산이 되는 확률입니다. 그 부분을 헛갈리시면 계산할 때 오류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뭐 노멀 스탠다드에 대한 거는 어차피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던 이 문제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가 되는 것에 대한 이 10%가 되는 곳에 대한 x값을 알고 싶은 것이니까 x값을 알려고 하면 아까 엑셀에서 사용할 때 NORM 인버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여기 누적 확률이라는 건 바로 이쪽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쪽 부분.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바로 이 x의 위치까지 이 누적된 것에 대한 확률을 보는 건데, 그게 보면 사실은 90%입니다. 왜냐하면 상위 10% 빼면 당연히 90%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이제 엑셀에서 똑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NORM 하고 DIST 이것에 이렇게 창으로 열어볼게요. 그래서 x 값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dist를 사용한다라는 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답을 얻으려면 NORM IMV 말 그대로 인버스 하는 것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왜? 누적돼서 온 것의 확률은 0.9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균이 80이었고 표준 편차가 5였습니다. 자, 이때 나오는 값 말 그대로 86.40776, 이 부분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여기 x의 값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x의 값.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10%가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렇게 보려면 이제 NORM DIST라고 해서 x 값을 입력을 해야죠. 요 x 값이 이제 요 값입니다. 그래서 요걸 그냥 바로 선택을 할게요. 평균 80이라고 그랬고 표준 편차 5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누적으로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0.9라고 나오죠. 말 그대로 누적되어 왔던 그 누적 확률이 0.9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86.40776이라는 것에 바로 이쪽 부분이 10%라는 거니까 어차피 1-90 0.9죠. 0.9를 하면 여기가 당연히 0.1이 되는 위치니까 이 구간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점수는 86.40776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느 회사의 제품 중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샴푸의 평균 무게가 600ml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5ml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확률을 계산하여라 라는 겁니다. 이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요것들은 다 보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X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X를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요 기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등호가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연속이라는 것에서 말 그대로 미분, 적분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구간을 얘기를 할 때요, 만약에 x가 뭐보다 작고 뭐보다 크고 아니면 무엇보다 작거나 같고 무엇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부등호로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실제로 미적분에서 미분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 기호 자체를 굳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크다, 그냥 작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호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592보다 커야 되고 603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무한대로
델타 x를 줄여나가게 되면 그 값으로 점점 다가가게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같거나 이렇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러한 표현 자체가 실제로는 이렇게 사용을 해도 무관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는 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관련된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x 값이 592가 되고 평균은 600이라고 했고요. 표준 편차가 5라고 했습니다. 단위 자체는 뭐 밀리리터니까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게 하나는 리터고 하나는 밀리리터고 이러면 단위를 맞춰서 숫자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것도 당연한 수순이니까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누적으로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누적 분포 함수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보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나온 누적 확률 이것이 592보다 큰 거를 물어본 것이죠. 큰 거. 그것에 대한 확률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 값은요.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592까지의 누적 확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 마이너스를 해줘야지만 그 뒤에 확률 값을 알 수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92보다 큰 것은 0.945201 이것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누적된 겁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592까지 누적된 확률 값이고요. 그것을 1 마이너스를 해 주어야 592보다 큰 것을 알 수가 있다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03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이거는 그냥 누적 확률로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트하고 603 평균은 600 표준 편차는 5 그리고 여기에 true 이렇게 하면 603보다 작은 것에 대한 그쵸? 작거나 같다인데 그냥 작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0.7257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간. 요거를 잘 생각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자, 구간인데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건 계속 누적으로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뭐 600이니까요. 600을 기준으로 603이 어딘가 있고 592가 어디 있겠죠. 자, 그렇다면 누적으로 한다는 건 계산을 해보면 이만큼 계산이 될 테고요. 이쪽을 계산한다는 건 이만큼 계산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603, 즉 603에 있는 이 값을 계산을 합니다. 이거 전체를. 요거를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92까지 계산된 부분, 뭐 요 부분이라고 해 봅시다. 요거를 B라고 했을 때 A라고 해서 나온 값에다가 B를 빼주면 바로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의 값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요 부분에 대한 값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순서대로 한번 해 봅시다. 자, 첫 번째 NORM DIST 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603에 대한 값을 이제 확률, 누적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3, 그 다음에 평균이 600, 표준 편차 5가 되고요. 요것도 true 이렇게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92까지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계산을 해 봅시다. 그래서 dist라고 하고요. 592, 600, 그 다음에 5라고 집어넣으면 여기에 계속 제가 이거를 빼뜨리네요. 자, 이렇게 되면 요게 603에 대한 누적 확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592에 대한 누적 확률입니다. 자, 그래서 요 값에 이것은 요거를 요것으로 592 걸로 빼주면 바로 그 중간에 있는 확률이 됩니다. 즉 0.67020948 요 값이 바로 592보다 크고 603보다 작은 x에 대한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수 분포에 대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의 경우에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고객들의 전화 문의는 1분당 2.2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전화 문의까지 대기 시간이 30초 이상일 확률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분당 2.2건이 발생을 한다라는 건 지수 분포에서 람다가 2.2라는 얘기가 되고요. 대기 시간 30초 이상이다라는 얘기는 x가 이거를 분이라고 했는데 30초니까요. x는 0.5라고 하면 되겠네요. 30초니까 1분의 반 0.5. 자, 그러면 이 기준으로 이제 지수 분포를 사용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엑셀에서 보시면 여기에 엑셀에서는 그 exponential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expon.dis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누적 확률 분포를 알 수 있는 것이 되는데요. 자, 여기 x는 0.5라고 했고요. 람다니까요. 2.2가 됩니다. 그리고 누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수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30초 이상일 확률이지 30초 미만이라든지 이하의 확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누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지금 여기 x값까지 누적을 한 것인데 그 반대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결과를 보시려면 전체, 그러니까 전체 확률이 당연히 1이니까 1에서 요것을 뺀 것이 바로 이 30초 이상일 확률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큰 것을 바라는 것인지 뭐 작은 것을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구간을 바라는 것인지 문제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는 거 이런 방법. 그래서 엑셀을 사용해서는 그 함수들 몇 가지만 아시면 이런 문제들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A 비행기 조종실에서 사용되는 LCD 모니터의 평균 무고장 시간입니다. 고장이 아니라 무고장 시간. 그것이 22,500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1만 시간 비행할 때 오동작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람다 값이 무엇이냐인데요. 무고장 시간이라는 건 고장이 한번 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22,500시간이니까 그 사건 람다, 이 람다라는 것은 단위 시간에 발생하는 사건의 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1, 22,500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 람다입니다. 그러니까 22,500에 한 번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지만 바로 이제 값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엑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exponential distribution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x 값이라는 것이 보면 만 시간이죠. 그러니까 1만이 x 값이 되는 것이고요. 람다는 1 나누기 22,500이라는 값이 됩니다. 이것을 누적으로 표현을 해야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값이 바로 0.3588, 그러니까 뭐 한 36% 정도 발생 확률이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표현한다면 0.358819이라는 확률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던 정규 분포 문제하고 지수 분포가 그림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80점이고 표준 편차가 5라고 했고요. 자, 여기에서 10%, 자, 이렇게 계산을 큰 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x보다 큰 것에 대한 거. 그래서 0.1 이렇게 하면 바로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 그래서 x의 값은 86.40776이다. 우리가 봤던 그 결과하고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그 값을 가지고서 봤던 부분인데요. 뭐 평균 600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동일하게 5였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x값이 592보다 큰 것, 지금 이렇게 되죠. x가 큰 것,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0.9452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x값만 바꿔봅니다. 603 해가지고 바꿔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2742인데 이게 반대로 돼야 되죠. 그래서 x보다 작은 것들에 대한 확률, 그래서 0.72575가 됩니다. 자, 이거 뭐 603, 592 요거 그 구강 계산했던 거는 금방 지금 여기 603이라고 요거 계산한 것에 대한 요 확률에, 그 다음에 592라는 걸로 해서 계산되는 요 확률, 그러니까 0.05480을 빼주면 됩니다. 603으로 나왔던 확률에 592로 나오는 확률을 빼주면 당연히 요 중간에 해당하는 것만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수 분포는 여기에 보면 익스포넨셜이라는 게 있고요. 람다 값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람다가 얼마냐 라는 거가 문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계산할 필요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람다가 2.2였고 0.5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상이라고 그랬죠. 즉 이 0.5보다 커야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작다니까 반대로 이렇게 크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률이 계산된 면적은 당연히 이쪽 0.5보다 큰 부분에 대한 값으로 표현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보았던 지수 분포 문제인데, 지금 이거 람다를 여기서는 이제 계산해서 입력할 수가 없어서 요것을 이제 엑셀에서 그 람다라는 부분을 1을 22,500으로 나눴을 때의 람다 값이 0.00004개가 44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무한으로 가는 그런 숫자가 되는데요. 이 x를 만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만 시간이라는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니까 작다로 해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보시면 0.3588이 같죠? 3588.
뭐 약간의 오차가 있을 겁니다. 입력된 값 자체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이 람다라는 값. 그래서 람다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사건의 수입니다. 사건의 수. 그러니까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공간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사건을 사용을 하려면 그것이 실제 그 주어진 상황에서 단위 시간이라든지 단위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단위 구역이라든지 그것의 사건이 몇 개냐라는 걸로 이제 람다를 명확하게 지정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포화송 분포에 해당하는 그 람다하고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수 분포와 그 포화송 이산 확률 분포에서 봤던 포화송 분포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역수로 되는 것이 시간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알고 계시면 이산 확률 분포의 포화송 분포하고 연속 확률 분포의 지수 분포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